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저희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예. 지난달에 2주 동안 진행됐던 청취율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저희 권수표의 뉴스 아이킥이 이번에도 1위를 차지했고요. 예. 7분기 연속 1위. 7주라니요. 네. 7분기 연속 1위를 달성을 했고 예. 유일하게 이번에도 두 자릿수 청취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과 또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예. 드립니다. 그 헬마가 우리가 항상 시작할 때 네. 뉴스를 지금 축하 음악이 나오는데도 그 뉴스를 아주 정리를 잘해줘서 이런 어떤 성과에 기여했다는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에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예. 만들어주신 청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어색합니다. 둘이 이런 얘기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쁜 날 저희가 그냥 예. 넘어갈 수는 없어서 7분기 연속 1위 기념으로 창고 대방출, 사은품 이거는 대방출을 아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커피 교환권, 그리고 청송 사과 세트, 예.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만능 소스 혼쯔유 세트, 예. 그리고 행주 세트, 현미, 쌀 등등 해서 방송 중에 축하 메시지나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총 50여 분을 선정해가지고 예.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릴 탈탈 예정입니다. 털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예. PD가 굉장히 좀 예. 등골이 휠 정도로 이제 여기저기서 예. 받아온 여기저기서 지금 PD가 지금 예. 예, 선물들인데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예.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물 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사은품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저도 좀 점점 뻔뻔해져가지고 네, 이 1위가요.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 1위가 동시간대 1위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예.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모두 합쳐서 1위라는 부분을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시사 프로그램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에서 방송되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청취율 1위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 가시죠. 지금 검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뭐 지금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이거든요. 예. 이걸 앞두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던 예. 검찰 내부의 수사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예. 있습니다. 오늘은 돈봉투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건네줬다. 예. 라는 진술을 이미 이제 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건데요. 창원지검이 뭐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강혜경 씨랑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이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강혜경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김 여사한테서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강 씨나 김 씨나 두 사람 다 공히 얘기하는 게 금일봉 명목으로 이 500여만 원의 돈을 수령을 했고 그걸 주변에 명태균 씨가 여러 차례 이제 알렸다. 자랑했군요. 그러니까. 예, 말을 했다, 보면. 자랑을 했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검찰이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도 돈봉투를 받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 교통비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대가성은 없었다. 그리고 금액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뭐 밝히지는 않고 그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통비 정도를 받은 것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가성이 이제 없는 뭐 우리가 이제 어디 좀 멀리 방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뭐 그쪽에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전달할 때 형식상 하는 얘기로 거마비 정도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취지의 검찰 진술을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라면서요. 네, 교통비로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는 본인도 좀 많다고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명태균 씨 얘기도 있었는데 500만 원이라고 하면 교통비로는 조금 지나치게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의 뭐 진술이나 혹은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그동안 못 받았던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영수증까지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들려보냈더니 정작 받아오라는 돈은 못 받아오고 5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검찰 수사가 만약 제대로 되려면요. 이 500만 원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약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거나 뭐 어떤 다른 대가라면 뭐 공천 관련해서 중간에 어떤 거간의 대가랄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다면 분명한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돈을 줬다라는 사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제 불가피하게 예. 되는 건데 일단 양쪽 다 뭐 진술을 한 사람들은 이제 받았다라는 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은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가지고 예. 명태균 씨가 이 돈 봉투 사진을 찍었던 예. 그 사진까지도 이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아. 아마 이제 주변에 자랑을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왜 사진이 중요하냐면 돈 봉투의 표지에 예. 코바나 컨텐츠의 아, 상호가 그렇군요.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요. 500만 원인데 준 사람이 만약에 그냥 거마비였어요.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냥 거마비였어요. 이러면 거마비였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수사가 아니겠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갈 수 예. 있는 금액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일단은 수사 의지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겠습니다. 뭐 일단 예. 기본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이나 혹은 이제 윤석열 후보 부부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확인이 된 사안이기 예.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이 돈이 그 여론조사를 하느라고 이제 고생했기 때문에 예. 수고비 명목으로 고생했다는 어떤 거에 대한 이제 감사의 명목으로 준 돈이라면 예. 그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대가로 지불한 게 아니더라도 예. 적어도 김건희 여사나 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가 뭔가를 해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취지 예. 정도는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이제 규명을 위해서 검찰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500만 원 정도를 그냥 거마비로 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거는 무슨 어떤 종류의 대가, 무엇에 대한 수고비인지를 정확히 규명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뭐 돈 거래에 있어서 뭐 그 정도 규모의 돈이 오갈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테니까요. 예. 그냥 뭐 조카한테 선물 주듯이 뭐 5만 원 주고 이런 수준은 아니니까. 예, 조카한테 500만 원을 주는 사람 없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증여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검찰 수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건 저기까지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하는데 네. 그 사실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알았을 가능성 이런 것도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제대로 수사를 그렇습니다. 하려면. 다만 뭐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예. 여론조사 문제라든지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용산으로 건너가는 다리는 다 끊어버렸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검찰 수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의 의지를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주식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 일단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20일께에 이런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박완수한테, 그러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인데 예. 박완수한테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연락이 왔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용을 알려면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으로부터 모종의 연락을 받은 것이겠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뭐 이게 비밀을 인가받아서 이제 열람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큰일 날 정보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대통령 예. 일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22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 내용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라고 대통령 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주의를 주는 겁니다. 예. 강혜경 씨한테 이 얘기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6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온다. 그리고 대통령 일정이라는 건 공개되면 법에 걸린다라고 예. 당부를 합니다. 본 그걸 다 알면서 본인도 네. 주변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격려한다는 거는 이건 일종의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사업을 밀어줄 거다라는 취지로 주식시장에서 인식될 수가 있고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쥐고 있으면 6만 원, 7만 원까지 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에서 보니까 이 얘기를 강혜경 씨한테만 한 게 아닌 게 2022년 7월에도 다른 지인한테 비슷한 조언을 합니다. 지인 A 씨가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투자할 주식이 또 있는지 이제 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너스레를 떨면서 환장하겠다. 하여튼 고민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 씨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그거는 쭉 놔둬야 된다. 최소한 2년은 적금 들듯이 놔두면 7만 원, 8만 원 갈 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등락을 좀 반복을 했는데 예. 주가 자체는 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예. 뭐 제자리 걸음이었기 그 때문에 얘기를 듣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또 화가 나 있겠군요.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어느 시기에 샀는지에 따라서 예. 뭐 그런 정도로 주변에 대통령과 연동해가지고 주식 관련된 이야기를 뭐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녹취 내용에는 이제 본인도 샀다라는 이야기 있는 걸 예.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대통령의 일정을 미리 확인을 해서 그거와 연동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예.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게 거라서요. 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받거나는 중요치 않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데 주식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이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예. 주가 조작을 한 개 확인이 되면 처벌받는 거기 예. 때문에요. 예, 손해 받는지 여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명태균 씨의 여러 녹취를 보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떤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성향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데 그게 어떤 허풍이냐 아니면 어떤 팩트랑 연결이 돼 있느냐 이 네.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뭐 모르겠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온적인 것도 같고 네. 그런데 드러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약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한 말들이 군데군데 팩트랑 연결되는 녹취로 보면요. 그런 어떻게-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예. 보면 이제 투자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결정적인 정보들이랑 지금 연동이 돼 있는 셈인데 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된 주식 투자 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창원 제2산단 관련된 예. 문제입니다. 창원 제2산단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입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예. 그것도 이제 발표가 언제 되느냐,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동산을 이제 그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정보거든요. 예. 그걸 알고 주변에 또 땅을 사라고 권유하기도 했다라는 예. 것도 이미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온 정보라면 굉장히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예.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녹취로 보면 하여튼 이 사람의 과장이 전혀 허황된 얘기들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 실제로 이루어졌던 예. 사건과 연동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그 부분은 근데 수사로밖에 밝힐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개된 녹취에는 인사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업단지 기관장 임명에 영향을 행사했다 본인이 예. 그렇게 이제 과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지난해 6월 13일입니다. 땡땡땡이가 내가 해준 거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땡땡땡이가 뭔가 이제 기관장 자리에 갔는데 그거 내가 해준 거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남 테크노파크는 창원 산업진흥원보다 훨씬 높아. 근데 그거는 내가 지사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누가 갈 거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남도지사한테 내가 다 얘기를 해놨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갈 거다. 특정 인물을 박완수 경남지사한테 추천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변에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추천했다는 후보자가 이제 탈락하긴 했는데 창원 산업진흥원장은 이 언급한 인사가 예. 선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한 셈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가 명태균 씨가 무슨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를 네. 많이 하는데 그중에 또 일치되는 게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검찰이 수사해서 밝혀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개된 녹취 내용 예. 같은 걸 보면 경남도 그러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고 그 이름을 또 명태균 씨가 직접 언급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만 하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예.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뭐 당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이제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로 데리고 가서 같이 뭐 사진도 찍고 예. 소개도 하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지사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명태균 씨가 지휘했다라는 예.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되고 녹취로도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 인연이 돼서 대통령의 일정이 박완수 도지사를 통해서 노출이 됐다든지 예. 혹은 이제
경남도에서 관장하는 기관장의 자리에 임명되는 데 있어서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다든지 예. 이런 것들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완서 도지사에 대해서도 결국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보여지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명태균 의혹은 점점 더 확산돼서 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방침이다라는 보도가 오늘 이제 보도가 예.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러 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명태균 씨 미래한국연구소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동안 썼던 PC 예.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 이제 PC를 그 복원을 해봤더니 카카오톡 대화 내역들이 이제 확보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2022년 5월 9일 오전 0시 20분쯤 저희도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예.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랑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이는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언지를 해주고 그걸 보고 나서 명태균 씨가 뭔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전략공천인 걸로 아는데 확인해보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한 예. 뒤에 5월 9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당선인한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통화가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의 그 녹취. 나는 김영선이를 이제 좀 해줘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예. 라는 그 문제의 녹취가 이제 녹음이 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고맙습니다라고 했었던 그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난 뒤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당시 당대표한테 예.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을 했다. 예. 이런 취지의 뭐 일종의 이제 최종 통보처럼 예. 메시지를 이제 보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영선 의원 공천 잘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또 보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준석 의원이 아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예. 사실상 개입을 했다. 이게 검찰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 내용을 그러니까- 확보를 했고 이거를 예.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할 때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발의 어떤 그 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흐름 중에 하나는요. 용산으로 가는 다리는 자꾸 끊고 다른 어떤 유력 정치인들의 어떤 의혹인 부분은 굉장히 어떤 드러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볼 때 이게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제가 검찰 앞에 놓여 있다고 지금 예. 여의도 정치권에서 보는 거죠. 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법으로는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예. 동시에 그 배경이 되는 예. 공천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야 되는 예. 서로- 그게 외부의 의심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반드시 붙어 검찰은 뭐 있는데 다 한다 그럴 테니까. 예. 떨어뜨려야 되는 과제가 검찰 앞에 놓여 있다는 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예. 해석이라서 이 수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워낙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검찰이 진짜 그런다면, 네네네. 진짜 그 의심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건 너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뭐, 예. 환부가 사실상 붙어 있는데 예. 이걸 잘라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의문점인 것이죠.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검찰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2022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대구시장 선거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나 김재원 후보, 유영하 후보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각축이 벌어졌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재원하고 유영하가 단일화를 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 네. 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도 검찰이 카카오톡에서 이제 확인을 했다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구 선거에도 관여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게 예.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력 정치인과 연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뭐 이준석, 김종인 이런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명태균 씨하고 거리두기라거나 김종인 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뭐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예. 나를 팔아먹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은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 개입 과정에 뭐 김영선과 관련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난 모른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는 난 모른다. 공식적인 절차에만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를 의심할 정도라서 수사를 열심히 할 정도면
명태균 씨가 여기저기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 그런 권력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는가? 지금은 대통령 부부일 것 같다는 의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 대한 연결고리를 파지 않으면서 저쪽만 파면 이게 수사가 좀 기형적 수사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좀 알아볼까요? 자, 국민의힘 당원 예. 게시판 문제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일부가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장인, 장모 등이 이름이 네. 장인, 장모 등의 이름이 당원 게시판에 등장하고 그 게시물의 방향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 이거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여론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안은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이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사무총장, 그러니까 서범수 사무총장한테 당부를 했다라고 예.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글들이 올라와 예.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문점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도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에 예. 쉽게 걷어들일 수 없는 좀 형국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데 한동훈 대표의 온 가족 드루킹 의혹이라고까지 이제 규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여당 대표 가족이 드루킹처럼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라고 예.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원의 탈을 쓴 일반인들을 위장해서 잠입한 간첩들이다. 간첩이라는 표현이 표현을 세네요.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제 김종혁 그 한동훈 대표 측 인사죠. 네. 김종혁 최고위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또 그것대로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 아니 대표의 가족인데 네. 당원이고 네. 자기 의견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진짜로 썼더라도 뭐 이 주장이에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 혹은 이제 친윤계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그러니까 당원들이 욕은 할 수 있어도 네. 이게 무슨 당무감사 대상이냐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번 친윤계 관계자들 나오시면 네네. 제가 한번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예. 그 대목입니다. 친윤계는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주로 한동훈 대표가 글을 쓴 적 없다라는 예. 쪽에 초점을 맞추고 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진우 법률위원장 같은 경우도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 목줄 같은 비방글을 올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한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 그럼에도 계속 비방용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뭐 내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반대로 또 정당법 제24조를 들면서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거나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진은정 뭐 변호사라든지 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예.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그 당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미묘한 게 있군요. 예. 떳떳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어디까지 되나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